어쩌면 여자 보호자가 문제다 라고 말한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반려견과의 관계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안녕하세요, 이중열 연사입니다. 10년 넘게 수많은 반려견과 보호자님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늘 고민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유독 여자 보호자님들한테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가 더 많을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 보호자님의 애착 그 중에서도 모성애가 오히려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반려견의 진짜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자 보호자가 문제다 라고 말한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반려견과의 관계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실제 반려동물 관련 통계표를 보면 반려견을 키우는 주요 인구층은 20대에서 40대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반려동물 용품 시장만 봐도 제품 자체가 여성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와 중년 여성의 인구 증가도 여자가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영향 뒤에는 무언가 돌보고 키운다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무의식, 즉 여성의 역할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 보호자들은 강아지를 우쭈쭈 우리 애기 이러면서 인스타에서 자랑도 하고 아기자기하게 키우는 걸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한편 남자 보호자들은 강아지를 사랑스럽게 키우더라도 그걸 잘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죠. 살짝 부끄럽거든요.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반려견을 키우는 비율을 달라지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남자 보호자는 반려견에게 부성애가 전혀 없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만난 보호자님들도 반려견에게 굉장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세요. 정서적으로 유대감도 깊고요. 그치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과 방향이 여성분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모성애가 잘 먹이고 잘 이뻐해주고 감싸주는 방식이라면 남성의 부성애는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를 지향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기능적인 책임감을 강조하려는 모습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 보호자님들의 표현 방식은 때로는 냉정하게 보이기도 해요. 같은 문제 행동 상황에서 여자 보호자님들은 안절부절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남자 보호자님들은 비교적 무심하게 단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건 감정적으로 덜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그런 감정 표현 자체가 쑥스럽거나 익숙치 않아서 담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놀랍게도 이런 태도가 반려견의 생활 습관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자 보호자님들은 남자 보호자님보다 훨씬 많은 애정을 쏟는데 왜 문제 행동은 더 자주 발생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성이 가진 특성, 즉 모성애 때문입니다. 모성애는 반려견의 생활 습관 형성에서 자주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흔히 보이는 과잉 보호, 지나친 공감, 그리고 일관되지 못한 태도는 반려견의 불안정한 가족 구성원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이 불안하거나 흥분했을 때 아유 우리 애가 왜 저러지? 하면서 빨리 챙겨주고 달래주려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개의 감정을 세심하게 챙기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불안한 감정을 강화하는 부적절한 보상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강아지가 불안해해요. 보호자는 그런 불안해하는 강아지를 혼자 두기보다는 가능하면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홀로 남겨질 때마다 울기 시작하면 데려가 준다라는 걸 인지하고 혼자 있을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냐면 많은 여자 보호자님들은 그런 불안해하는 상황 자체를 못 견뎌 하시거든요. 그냥 괜찮아 기다려봐 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마음이 생각보다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보호자님들은 체벌이나 엄격한 훈육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문제 행동을 교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실제 훈련사들은 여자 보호자들이 칭찬과 표현, 인내심 부분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일관성과 관련된 규칙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서 남자 보호자보다 어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여자 보호자님들이 엄마 역할을 하시면서 반려견이 성장을 위한 개체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는 위험합니다. 반려견이 독립심이나 자기조절 능력을 배울 기회를 잃게 되고 과도하게 의존적이거나
스트레스 회복 능력이 없는 그런 감정 기반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모성애는 자식이 성장하면서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보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우리 눈에는 여전히 조그만 아기 같아요. 얘는 평생 아기야 라는 생각에 그 모성애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보호자 교육할 때 항상 이 점을 강조합니다. 반려견의 불안한 행동을 볼 때 생기는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공감합니다. 그게 바로 모성애라는 정서적인 본능에 의한 거니까요. 하지만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강아지를 위한 행동들이 정말 그 강아지의 안정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려견의 문제행동 교정은 보호자가 반려견에게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남자 보호자들은 이게 문제인가? 하고 큰 의식을 못 느껴서 덤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육받는 비중이 당연히 적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남자 보호자들의 털털함과 약간 무관심과 다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성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즉 과잉 보호나 지나친 공감은 사실 반려견에게 더 잘 해주려다 보니 생긴 문제예요. 여기에서 올바른 지식과 노력을 조금만 더 한다면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완벽한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불안한 반려견을 무조건 안아주기보다 기다림을 통해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규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반려견이 세상에 혼자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우리 반려견의 강아지다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홀로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보는 게 보호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자의 문제다 라고 들릴 수 있어서 불편하게 시청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려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성애는 분명 소중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강아지의 요구에 쉽게 휘둘리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보호자님이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